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얘기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지난주 제가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을 대해서 봤어요. 한 4가지 정도 개념 봤었는데 이제 제대로 설명한 것은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고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시군구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토지 표시,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땅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건데 6가지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데 이 6가지 토지 표시는 가만 그대로 정해진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말하죠. 토지의 이동, 그러니까 다른 용어들은 처음 배울 때 그냥 옆으로 나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토지의 이동은 그냥 읽으면 말이 엉뚱하게 돼버려. 토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동한다라는 말은 움직인다 뜻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동이라는 말은 저는 민법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배울 텐데 그때 변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변동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이 이동이라는 개념이. 네, 그렇게 말했던 거. 정말 지적법에서 중요한 용어다라고 했습니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라는 말이 있는데 필지는 단위다. 단위. 그러니까 단위인데 이게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고 모양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꽁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그래서 크기 모양 완전히 달라도 우리가 한 마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다음에 지적 공부라는 것은 그대로 읽으면 된다.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그냥 읽으면 돼요. 부동산을 종합해 놓은 공적 장부다. 이따가 다 설명할 겁니다. 저런 것들. 자, 이런 거 봤고, 지목에 대해서 지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의 표시를 설명하면서 토지의 표시로서 지번과 지목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목을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등록을 하는데 여기 지목 등록할 때 여기다가는요 정식 명칭을 다 쓴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에다가도 지목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 14창, 17공, 18양 이렇게 나오는데 14창 할 때 이 창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목이잖아요. 창고용지. 그래서 지적도에다가는 지목을 표기할 때는 정식 명칭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만 다 쓰거든요. 그걸 부호라 그래요. 보통 24개는 머리 글자를 따지만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따는데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장, 천원 이렇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딴다 해서 이 그림에서 14창 할 때 이것은 창고용지를 말하는 거고 18양, 양어장을 말하는 것이고 17공이라 했는데 이 공원과 공장용지가 지목이 머리까지 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공원에서 공을 쓰니까 이게 17번지는 공원이고 이게 15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장이 공장용지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그때 이게 거기 319페이지, 320페이지까지 본 거죠. 320페이지. 그래서 이제 5번 경계 여기 들어갈 차례예요. 맞죠? 그럼 칠판 좀 봐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토지의 표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 표시 중에서 이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니까 따라 할 거 없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니까 따라 할 거 없다 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것은 10만 단위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봐요. 안 보고 4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번 봤습니다. 지번. 받고 지목 받고 나머지가 경계 면적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경계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지난주 했던 것 중에 자 여러분 이 소재 지번하고요 주소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전혀 별개다.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거냐 해가지고 제가 등기법 들어가면 차이가 확 난다 라고 말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적법에서 당장 차이 난 걸 알 수 있는 것이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지번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돼요? 안 돼요? 토지 이동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자 이게 주소가 바뀌었다. 이건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토지의 표시지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권리자의 표시다.
권리자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지원과 같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지번하고 지금 봤으니까 한번 경계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경계가 뭐냐?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고 쳐봐요. 내가 땅을 소유해. 그러면 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까지 내 땅의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내 경계를 침범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실제로 담을 우리가 쳐놓을 거거든요. 담을 쳐놓을 거고 이 경계라는 것은 도면의 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도면의 선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경계일까? 실제 담 쳐놓은 게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경계일까? 자, 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요거 해서 자, 경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경계점들을 직선을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등록한 선 있잖아요. 이걸 경계라고 그래. 그럼 봐보면 자, 여기 지금 14번지가 경계점이라 했는데 이게 경계점이죠. 이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경계점이야. 이 경계점들을 어떻게 써요? 직선으로 연결하죠. 그래가지고 등록에는 선인데 어디다가 등록한다라고 했습니까? 지적공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공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다? 지적도. 그럼 만약 여러분들 임야도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임야도. 그럼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적도면이라 그래. 지적도면.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도면. 그러니까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적공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럼 이건 뭘 말한다고요? 지적도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담이 아니고 지적도면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자 실제 담 쳐놓은 거하고요, 실제 담 쳐놓은 거하고 이 도면에 있는 선하고요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이 도면의 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 담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래, 이게 효력 있는 거지. 이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고쳐줘야 돼. 그럼 만약 여러분 중에 가끔 있잖아요. 이걸 담을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요, 있을 거 없어. 딱 한 평만 사가지고 날마다 그리 출근한 다음에 넓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된 거예요. 그 책 보시면 그 경계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할 때 지적 공부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지적 공부는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적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거기 320페이지에 경계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분쟁 생긴다라고 말할 때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토지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경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오면은요.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 자, 칠판 봐봐요. 여러분이 땅을 소유해. 그럼 내가 내 땅에 대한 경계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선을 말하지만 내가 실제 내 땅에다가 경계를 표시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거기다 뭐 못을 박아 놓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진다고 봐봐요. 거기 지상 경계 위치 표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구분할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이 중요한 말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시험에서 올해도 나왔고 여태까지 한 6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6번 나올 동안에 그 공통 특징이 있어. 이거 6번 될 때가요. 한 번도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항상 맞게 냈고 주로 1번으로 냈거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에서는 2번으로 냈어. 이게 별말 아닙니다. 지상 경계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있어.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이게 이제 시험에서 종종 잘 나왔는데 올해는 물론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 지상에 있는 경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냐 그 말. 처음에 어떤 도면을 제작을 할 때요. 그때 경계를 기준으로 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도면상 경계가 정해지느냐라고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토지가 지금 이렇게 경사진 임야였다고 쳐봐. 임야였는데 요번에 도로를 만들어요. 그럼 도로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땅을 잘랐지.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빼낸 거죠. 그럼 여기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땅을 깎을 때 수직으로 깎지는 않을 거잖아요. 약간 경사지게 깎을 거거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차가 지나가지는 않은, 도로가 통행을 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럼 어딜까지? 여기가 임야로 포함될까, 도로로 포함될까? 이게 어디에 포함되냐 그 말입니다. 이때 경계를 기준으로 어디를 잡느냐? 상단부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거지, 여기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정하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도로가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이런 아파트 약간 이렇게 절개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건물 짓는 경우 많이 본 적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거든. 그러면 이 비스듬하게 잘린 부분은 아파트 부지인 거예요? 위에 산 쪽인 거예요? 그게 아파트 부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토됐다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일부러 잘랐다는 뜻인데 절토했을 때는 경계를 상단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평평한 땅이 있다. 평평한 땅. 근데 구조물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정해져요. 법적 경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덕 같은 땅이거든요. 언덕 같은 토지는 약간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경계는 어디로 정한다고요? 아래로 정합니다. 그럼 자 이게 시골에서 컸던 분들은 언덕에 밭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진데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 밭과 위에 밭의 언덕 부분 있잖아요. 이 언덕 부분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갈 거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아래 땅 주인한테 간다? 위에 땅 주인한테 간다? 위에 땅 주인. 경계를 어떻게 정하기 때문에? 하단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절토됐다라는 말하고 상단부를 정하는 거하고 하단부를 정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요. 여기는 일부러 자른 거예요. 일부러 자른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도시가 또 뭐가 있냐면 축대 쌓는 거 있죠. 축대 쌓는 거 있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그때 그 경계는 어디로 정해지느냐? 그것도 하단부로 정해지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땅.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빌라촌 새로 만들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변두리 지역에 지금 서울에는 좀 드물겠지만은 약간 변두리 지역에 빌라 만들어지는 데 있어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쪽 뒤쪽에 땅들이 약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약간 언덕이 있었고 수풀이 되게 많았어요. 수풀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다고 이제 땅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앞쪽에 건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 사이즈 뭐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 정도 사이즈가 올라왔단 말이지. 근데 이 뒤쪽 건물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되게 커요. 아니 이 공간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 언덕 부분이 여기가 수풀이 막 풀이 자라 있어가지고 그 죽어있는 땅이었지. 그러면 그 뒤쪽 땅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쪽 땅 소유권이 아니라 뒤쪽 땅 소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깎았을 거 아니에요.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땅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 언덕 부분 풀 자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꽤 크게 그게 나오는 거지. 땅. 그래서 건물이 되게 뒤쪽 빌라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버려진 땅이었는데 나중에 실제 이제 이용할 때 봐보니까 그 경사 부분까지도요. 높낮이 있는 부분 거기까지도 다 자기 땅으로 이제 포함되니까 꽤 크게 부지가 확보되더라는 거지. 이런 거 본 적 없었어요? 그럼 변두리를 주로 다녀봐야 돼. 서울 도심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중하 이렇게 오시면 되거든요. 상중하, 상단부, 중앙, 하단부, 상중하 이렇게 오시면 되지만 실제 땅이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하고 접하는 거예요. 물, 바닷물하고 접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민물하고 접할 때도 있는데 바닷물이든 이게 육지에 있는 민물이든 간에 어때요? 물이 가만히 있질 않지 않습니까?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우리가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최소 요건이 뭐냐? 그게 뭐였어요? 바다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다. 근데 바닷물이라는 것은 이게 잠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쫙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말했잖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대 많이 찼을 때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것을 최대 만 조위라 그러거든요. 이때 조자가 바닷물 조자예요. 조수 간만차가 크다 할 때 그 조자거든. 그럼 만이라는 건 꽉 찼다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선 최대 만조위 이런 뜻이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잠기는 부분은 토지가 아니다. 그럼 이게 만약 하천이야. 하천이고 호수예요. 하천이나 호수도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댐을 기준으로 해봐요. 댐은 지목이 유지거든. 그럼 어디까지가 유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장마 질 때는 댐이 꽉 차 올라오지만은요, 겨울에 물 빠지면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유지가 어디까지냐? 유지가 어디가 유지까지예요? 물이 꽉 찼을 때 거기까지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위쪽은 보통 임야가 되겠지. 지금 하는 말 기억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표현할 때는요, 최대, 그럼 뭐라 그랬어? 이것은 만 수위 이렇게 말하지. 물이 최대한 꽉 찼을 때 선, 이렇게. 그래서 바다랑 접하면은 만 조위라 그러는 거고, 하천이나 호수랑 접할 때는요, 만 수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면, 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확인했나요? 네, 그런 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방을 쌓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지적법에서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유수면. 이 지적법에서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바다. 그럼 공유수면 매립했다라는 말이 나오란 말이에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은 이게 둑을 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둑을 쌀 거란 말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방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지목 28가지 중에는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나요? 있어. 그럼 이게 어디까지 제방이냐 그 말이. 어디까지가 제방이냐. 이제 이게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건 빼고, 그럼 제방을 등록을 할 텐데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방으로 등록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대표적인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시화방주제, 새만금방주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화방주제는, 새만금방주제는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요? 제가 너무 긴장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새만금방주제 너무 멀리 갔으니까 그럼 가까운데 시화방주제 가봅시다. 시화방주제는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라니까요. 토지. 그럼 토지인데, 그럼 토지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지목을 뭘로 등록한다? 제방으로 하는 거지. 그럼 시화방주제 안쪽 있잖아, 안쪽. 그 시화호라고 말하는 거. 그럼 시화호는 토지에 토지 아니? 시화호. 호수잖아, 호수. 호수니까 토지도 아니다. 토지지, 호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화호를 다 이제 등록했을 줄 알고 그냥 호수다, 토지다 이라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어. 선생님, 시화호가요, 토지가 아니라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행시청에 확인해보고 도면 떼보고 그러니까, 이 시화호가 이게 가장자리 쪽 있잖아요. 가장자리 쪽들은 다 필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시화호 전체가 등록돼 있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등록 안 된 부분은 아직까지 바다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다 이제 호수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인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시화호가 전체로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아직도 이제 바다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이해됐어요? 오케이. 5가지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외우긴 해야 되는데 외우긴 쉬워요. 상, 중, 하, 최대 만조의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쉽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고, 물은 어떨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물은 꽉 찼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러면 이것도 바다랑 접하고 이것도 바다랑 접하잖아요. 두 개 다. 근데 뭔 차이냐? 저건 자연 상태의 바다. 얘는 반드시 매립해서 제방을 쌓았을 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5가지 기준 이렇게 무난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와가지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하면 돼. 이 건물이 있어, 땅이 있지. 이게 부지가 좀 넓은 이제 토지인데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분할하고 싶어.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걸리도록 분할해야 되겠습니까? 안 걸리게 분할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분할하고 싶으면 안 걸리게 분할해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을까요? 그렇지,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예외가 될까? 이제 그런 게 책에 써 있거든요. 원래는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예외가 있다. 그런 거 이제 도도 공판하고 외우면 돼요. 지금 당장 뭐 할 것은 아니고 일단 건축물이 걸리지 않도록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게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라고 나온 부분이에요.
확인했나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경계가 맞춰지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안 써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 책에 기초과정이 없는 거.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종종 나와요. 근데 이건 처음 공부할 때 굳이 할 건 내용은 아니라 그냥 책에는 안 실어 놓은 거고 1월달 과정에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만 들어가면은 여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계학 문제가 나왔는데 뭐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무난하게 냈습니다. 자, 경계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됐고 이제 면적.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러분 저는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지요? 선생님 저걸 알고 있지. 맞아. 여러분 제가 모르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소재하고 좌표는 특별히 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지번, 지목,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면적인 거지. 요거 할 차례예요. 그러면 자 이게 면적이라고 할 때 이게 토지가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토지가 이게 이런 모양의 땅이 있다고 쳐봐요. 약간 이렇게 불룩 솟아오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예요. 한 필지. 그리고 평평한 땅이 있다고 쳐봐요. 평평한 땅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예요. 이렇게 다른 조건은 똑같아. 다 똑같은데 모양만 지금 이게 약간 불룩한 땅이고 평평한 땅이에요. 그럼 대장에다가 이 땅을 등록을 할 때 토지 면적은요 동일하게 등록돼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차이가 있겠어요? 응? 얘는 좀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예요. 얘는 약간 불룩한 땅이고 얘는 평평하고. 근데 면적을 등록할 때 자 이 땅은 어떻게 동일하게 등록된다? 차이가 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그러냐? 애초부터 이 땅을 여기다 등록을 할 때요. 등록을 할 때 입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평 있죠, 수평. 이 수평면을 계산해 가지고요. 이 수평면의 면적을 등록해 놓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룩 솟아오는 땅이나 평평한 땅이나 쑥 꺼져 있는 땅이나 대장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지금 대장이 있으면 여기다 면적 쓰는 난이 있거든요. 여기다 면적을 쓴다고. 이 면적은 애초부터 어떤 면적을 쓰게 돼 있다? 수평면.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땅이나 평평한 땅이나 면적이 동일하게 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위에 땅 갖고 싶어요? 밑에 땅 갖고 싶어요? 위에 땅?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땅 주인 이번에 위에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일하기가 불편하고 땅 사용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깎아버렸어. 편편하게 깎아버렸다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 평평하게 깎아버렸다고. 자, 이랬을 때 이 토지의 면적 있죠. 면적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 써진 면적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때 말 알겠죠? 애초부터 어떤 면적을 쓰기 때문에 그런다? 수평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도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도면을 여기 봐보면 지금 이 지역, 지적도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은 약간 경사가 있는 토지예요? 아니면 평평한 토지예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경사가 있어요? 평평해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관악산 있잖아. 관악산. 저기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을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관악산을 등록할 때 어떻게 관악산처럼 높이가 나와요? 애초부터 도면을 등록할 때는요. 수평으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높낮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면은 높낮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산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경사가 있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도면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제작한다고요? 수평으로. 그래서 수평으로 제작된 이 도면상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등록할 때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된다고요? 수평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도면 면적을, 그러니까 실제 토지 있잖아요. 실제 토지를 방금 여기 대장, 이 대장 여기다가 면적 얼마입니다라고 등록할 때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면적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라고 말해 드릴 텐데, 자, 이런 땅이 하나 있어요. 이런 땅이 있어. 그럼 이 땅을 이제 측량을 하는 거지. 측량을 해요. 그럼 측량을 해 가지고 뭘 구하냐라는 거야. 이때 구하려고 하는 게 뭐겠냐? 뭘 구하겠습니까?
경계. 이 토지의 경계가 구해지죠. 또는 좌표. 물론 일반인들은 좌표를 이제 보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기술자들은 당연히 이걸 알죠. 자, 경계가 구해지거나 좌표가 구해집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그럼 경계가 구해졌어. 그럼 경계는 아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이었잖아요. 그 지적 공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나요? 지적도면. 이 지적도면에다가 경계를 제도합니다. 여기 이게 지금 지적도라고 치고 거기다 이런 필지 제도한다 그 말이 경계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좌표는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써놓은 장부를 뭐라 그러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그래. 자, 여러분 이 용어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놀랄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뜻이 뭐라고요?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 필지가 있으면 이 경계점이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의 경계점의 좌표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게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걸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험생이요. 그럼 선생님 그거 봤는데요? 그럼 올해 시험 봤던 사람이요. 그럼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인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 이 지적 도면에 있는 이 경계 있잖아. 여기서 면적 얼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할 수? 여기 경계점 좌표가 써지거든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이 좌표값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좌표값에서 면적 얼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내는 거 가능하다 안 된다? 물론 여기서 참고할 것은 이걸 여러분한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없다? 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원래 자기가 안 하면 다 쉬워 보이거든. 해라? 이렇게 하면 시키면 잘 되잖아요. 그죠? 기술자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적 도면에서 경계를 통해 가지고 면적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계점 좌표는 좌표를 통해서 면적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면적 측정한다고 그래. 면적 측정한다라는 말은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나 경계점 좌표 등부의 좌표에서. 그럼 이제 계산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산된 면적을 바로 대장에다가 써버린 게 아니라 끝수 처리라는 걸 해요. 이걸 하거든요. 끝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 등록이 되고 이 대장에 등록된 모습이 아까 여기 있는 이 대장의 면적 얼마다라고 써진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실제 토지가 있고 이 실제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 대장에다가 면적을 쓰거든요. 이때 쓸 때까지 과정이라는 거야.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나중에 합격서에 다 있어. 다 표가 다 있거든요. 어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말한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저러는구만 그러세요? 저러는구만 애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예. 네. 이제 그거 이따 말할게요. 이따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장에다가 면적 얼마다라고 이제 등록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이제 문제화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 면적 측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하냐 안 하냐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한 8년 이상 돼버린 것 같아. 최근에 안 내거든 거의.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이건 안 할 거고요. 이 끝수 처리하는 거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수 처리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에 대해 설명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봐보면 이 대장에서요 면적이 보면 얼마라고 써 있냐면은 57,654.6 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자 57,654.6 제곱미터.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지 면적은요 1의 자리까지 써진 게 더 많아. 이게 1의 자리까지 써진 게 훨씬 많고 이 소수 자리까지 써진 게 저기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에서. 그러면 뭐에 따라서 저게 자릿수가 달라지겠냐라고 할 때 자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역의 축척에 따라 달라져요. 이 지역이 축척이 정비도가 높은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이 있어.
그런 지역이면은 소수 자리까지 써지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의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이르 자리까지 써지거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다 눌러야 돼요. 쫙 머릿속에 스크린 쫙 돼버리죠. 이렇게 봐보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 면적을 등록할 때는 이 제곱미터 단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 제곱미터 단위라는 말이 이게 일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일의 자리. 보통 일의 자리라고 우리가 말을 할 텐데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지금 보고 말해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곱미터 단위라고 그래. 그러면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법에서 이게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수 첫째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제곱미터 단위라고 나오겠습니까? 예례 자리라고 나오겠어요? 제곱미터 단위. 그럼 소수 첫째 자리라고 나와요?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라고 나와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축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지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지역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통 1200분의 1을 제일 많이 써요. 도면을 제작할 때 축척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이때 1200분의 1 축척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일반 지역이라고 그러고 600분의 1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축척을 쓰는 지역 중에 600분의 1 지역을 쓰거나 좌표가 만들어진 토지가 있어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지 않아.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제한된 지역에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지역은 보통 개발한 지역이야. 개발한 지역. 그래서 이런 개발한 지역은 아무래도 정밀도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높게 나오니까 자릿수도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일반 지역은 보통 일반이니까 어떻게? 이르 자리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수를 이제 처리한다라고 말했을 때 자릿수 맞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보고 자릿수를 맞춘다? 축척을 보고 자릿수를 맞춰요. 축척을 보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자릿수를 선택합니다. 예례 자리까지 할 건지 소수 자리까지 할 건지.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1200분의 1 축척에서 이제 면적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63.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자릿수, 등록 자릿수가 지금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르 자리. 여기까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자, 자릿수가 판단이 됐으면 이제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끝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끝수 얼마예요? 이런 경우에 끝수가 얼마예요? 아니 제가 마음대로 대답해버리지 말고 문제를 잘 듣고 대답하세요. 좀 서두르지 말고. 자, 다시 63.6으로 계산했어요. 이때 끝수가 얼마냐고. 0.6이에요. 0.6. 그 다음에 64.4다. 그럼 끝수가 얼마예요? 0.4. 그럼 만약에 63.632다. 자, 63.62라고 계산됐다고 쳐봐요. 그럼 끝수가 얼마일까요? 0.62가 끝수예요. 0.62. 등록된 자릿수 밑에 숫자 있지 않습니까? 다 끝수가 되는 거야. 그럼 자, 63.625다. 그럼 이게 끝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25. 이걸 끝수라 그래요. 이제 끝수 개념 알았죠, 그죠? 그럼 그 끝수를 올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이걸 보고 끝수 처리한다고 그래. 끝수 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축척을 보고 자릿수가 판단됐어. 그럼 이제 끝수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 그때 상식적으로 해본다면은 이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63.6이라고 됐으면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64가 되겠죠. 이것도 얼마가 되겠어요? 64.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 여러분 반올림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 나오는 게 자, 이거 64입니다. 반올림 하니까 이거 64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64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요? 이게 64예요. 65가 아니고 64라고. 그냥 반올림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5를 있죠. 5를 버릴 때가 있는 거지. 우리가 반올림에서 5를 초과하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잖아요. 근데 5일 때 반올림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적에서는 5를 버릴 때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게 하나가 특징입니다. 그럼 왜 5를 버리냐? 일반 반올림에서 올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필지가 한 2,300만 필지 된답니다. 2,300만 필지 되는데 자, 5를 초과하는 숫자는 다 올리고요. 5 미만의 숫자는 버려.
그러면 2,300만 필지 정도가 되니까 균형이 맞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총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총 면적에서 어떤 것은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버리기도 할 테니까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그게 균형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반올림 하듯이 5의 경우에 올려버린다면, 전부 다 올려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체 총 면적보다 어떻게 나와요? 숫자는 크게 나오겠지. 지금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걸 균형을 맞추려면은요, 그 5도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다면 그럼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전체 면적은 객관적인 면적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5를 초과한 것은 올려주고 5 미만한 거 버려주는데 균형이 맞았어. 근데 딱 5일 때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반올림 하듯이 다 올려버리면 대한민국 전체 객관적인 면적보다는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5도 올릴 때도 있지만 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등록 자릿수가요, 홀수일 때는 올려주는 거고요. 등록 자릿수가 짝수잖아요. 그때는 5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0일 때도 버려. 60.5다. 그럼 60이라고 써야 돼. 맞죠? 알겠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누가 야, 반올림 국어 내가 이때 잘하고 살았는데 뭘 지적부에서 뭘 배웠는데 짝수일 때는 또 버린다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게 반올림 이제 헷갈리게 돼 버렸다. 테스트 들어갑니다. 테스트. 자, 86.8 제곱미터로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을 계산했어요. 자, 이거 등록 면적 얼마가 되느냐? 1번 86, 2번 87, 3번 86.8. 자, 몇 번? 몇 번이요? 1번? 낚이셨어. 응? 그럼 이 짝수니까 이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5일 때만 그래. 5일 때만. 그냥 나머지는 다 반올림대로 하는데 이상한 거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상한 거 그게 5일 어떨 때만 그런다고요? 이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짝수일 때 버린다가 떠오르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못 맞추는 거라고. 짝수일 때 버린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둘 것은 뭐라고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알겠습니까? 짝수 홀수 따져보는 것은 어떨 때만 따져보는 거라고요? 끝수가 5, 0.5 이럴 때만 따지는 거라고요. 그냥 끝수가 0.5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반올림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 했을 때 잘 틀리거든. 이런 거. 넘어가도 돼요? 그럼 이게 자 0.3으로 계산했어? 그럼 얼마가 될까요? 1. 왜 그러냐? 여기는 1의 자리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의 자리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아무리 필지가 작아도 등록할 때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일반 지역 설명했으니까 이제 아까 소수 자리까지 등록하는 것인데 축척을 6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이거나 좌표가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정밀도가 좀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수도 소수 자리까지. 그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말하고 그럼 내용은 여기랑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자릿수만 하나 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내려가니까 여기는 등록 자릿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수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8 그러지 말고 자릿수 맞춰가지고 0.08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4 이렇게 써이면은 그럼 끝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84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끝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등록할 때 면적 얼마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65.8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65.8 이건요? 65.8 이건 얼마가 돼요? 65.8 이때 이거 끝수 0.05고 끝수 0.05잖아요. 근데 이때는 올렸고 얘는 버렸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났습니까? 여기는 홀수고 여기는 짝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0.04으로 나왔다. 그럼 최소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자릿수가 바뀌었어. 여기는 소수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소수 첫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예요? 0.1이지 0.1. 여기는 등록할 때 얼마를 한다고요? 0.1.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답이 달라지는데 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축척. 이 축척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릿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적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축척을 봐가지고 자릿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릴지 버릴지를 따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써진 거 있잖아, 이거. 요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 자, 우리는 지금 지적법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를 마쳤습니다. 이거 이상 어려운 계산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겠죠? 풀어보세요. 이거 34회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 문제 나왔던 문제. 어때? 마음 정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600분의 1 여기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145.450이라고 주어졌거든. 이거 얼마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00분의 1이니까 자릿수는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50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0.050이라는 것은 결국 0.05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왜 같지?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0.05가 끝수야. 600분의 1에서. 그럼 이 끝수 0.05는 올려요, 버려요? 등록자릿수를 봐야지. 등록자릿수 여기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짝수로 돼 있잖아. 4.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서 0.4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은요? 2번. 이렇게 다 맞췄어요, 속으로? 그럼 만약에 문제 좀 바꿔볼까요? 이 자리가 600분의 1이 아니라 1200분의 1이라고 쳐봐. 1200분의 1. 그리고 똑같아. 자, 1200분의 1이라고 주어지고 똑같아. 자, 면적 몇 번이에요? 마음 정했어요? 그럼 몇 번? 1번이지. 1200분의 1이니까 자릿수가 어디까지예요? 얘의 자리까지. 여기까지라고. 그럼 끝수가 얼마가 됩니까? 0.450. 이게 끝수지. 그렇죠? 그러면 끝수가 지금 0.5 미만이잖아요. 0.5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145 이렇게 나와야지. 145. 그러면 작년에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1번이라고 다 쓴 사람들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 거예요. 틀린 사람은 다 거의 많이 1번으로 갔을 거고, 맞은 사람들은 2번으로 갔겠지. 그럼 3번으로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있어.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한 명씩은. 어떤 사람이 다 들어가. 정말 다양하거든. 여러분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 시험장 가는 게 아니에요. 20만이 시험 보잖아. 작년에는 거의 30만이었거든. 1차 접수 인원이. 그들이 공부를 하고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1년 내내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험장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저거 막 다양하게 쓴다고 지금. 3, 4, 5번 이렇게. 1번 쓴 사람 그나마 다행이요. 틀려도 격이라도 있지.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가 나온다. 땡큐 하겠죠? 땡큐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이 정도다. 면적은 이 정도고, 책에다가 뭐 제가 크게 줄을 안 쳐도 지금 설명 그 책에 써진 내용 있잖아요. 거기다 설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자릿수를 판단하라. 뭘 보고? 축척을 봐가지고 자릿수를 판단한다. 그럼 자릿수가 판단됐다라는 말은 바로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릿수가 판단됐어.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끝수를 알 수 있지. 자릿수와 판단 동시에 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끝수를 올려야 버려요? 그걸 뭐라 한다? 끝수 처리. 그때 끝수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반올림을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줘야 돼. 5를 버릴 때가 있다. 그럼 어떨 때 5를 버리느냐? 그때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 그럴 때는 버리고 등록 자릿수가 홀수이면 올리고. 뭐일 때만 그런다고요? 5일 때만. 5가 아닌 나머지 숫자는요, 그냥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돼. 근데 5를 왜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답니까? 이유가 뭐래요? 균형을 맞추려고. 끝났습니다. 다 했어 이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2장 내용인 토지 등록할 때 등록사항으로서 토지 표시인 소재하고 좌표는 뺐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를 보신 거예요.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